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하면서도 좀 그런게 여러분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직과 그다음에 생산직 또는 현장직의 장단점에서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어쨌든 지금 현장직들이라든가 생산직이라고 모르겠어요. 현장직 뭐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요즘엔 더 돈을 더 받을 수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현장직에서는 어쨌든 연봉제도 있지만 거기다가 수당을 좀 붙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받는 경우 생기는 것 같아요. 계약 연봉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장직에서는 어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그 야근 수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붙이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수당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급여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조금 그만두려 했던 이유가 그만두게다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뭐 붙잡는 바람에 얘기를 잘 돼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다니기로 했는데 전에 생긴 화장품 회사에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되게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갑자기 조금 뭐 흥분해서 일을 했는지 제가 이제 일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서둘렀어요. 근데 지게차가 이제 저희가 파레트를 시키거든요. 파레트를 한 256장 16개씩 16줄 정도가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단이면 되게 높거든요. 위험해요. 근데 이제 지면이 이제 평지가 아닌 경우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아스팔트가 깔려 있긴 했는데 회사 저기 마당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하수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뚫고 아까 배수로 같은 거 만들어기도 때문에 이게 약간 거기다 굴곡을 좀 지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내리는 과정에서 이게 지게차가 잘 못 보면 이게 좀 울컥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는 찰나 이게 파레트가 앞으로 쏠리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면 전에 과거에 있던 뭐 전임자들 뭐 퇴사한 분도 많은데 퇴사한 분들 얘기 들으면은 이제 많이 한번 쏟아 먹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몇 번 쏟아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파레트 한 장이 KPP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장이 15kg가 돼요. 여러분 15kg 정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게 박스면 박스도 위험한데 박스가 아니라 폭이 1000m 1000m에 150 높이라는 그런 파레트예요. 그게 떨어지면서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15kg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떨어지면 장난 아닌 거죠. 어쨌든 제가 그 굴곡하는 가정이 이렇게 하역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지게차 기사님한테 수량을 파악하라 그런 거죠. 사장님 몇 개예요? 256개입니다. 그런 가정에 확인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 안 들리니까 운행 중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 사장님도 화물차 기사님이 싣고 오신 분이 그 내리는 과정에 이게 울컥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리면서 파레트가 튕겨가지고 그 기사님의 눈 부위 있지 않습니까? 광대뼈 그쪽을 튕기면서 그게 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분이 어쨌든 지금도 아찔하거든요. 제가 다친 것도 막 아찔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다친 거예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제가 내리는 과정에서 그분을 그렇게 친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냥 쓰러지셨어요. 눈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쨌든 저는 우리 바로 사무실에 전화했죠. 이거 다치셨다 내리면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오셨다 이렇게 막 했는데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사장님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죠. 의식은 계속 있으시더라고요. 한 다음에 좀 젊으신 분이 어쨌든 이제 이게 난리 났구나 큰일 났다 진짜. 진짜 그 회사에서 오랄 때 갈 걸 괜히 남아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더 뭐 징역 살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아침 한 8시 9시쯤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11시 반에 밥 먹으니까 진짜 막 고민하고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또 이제 생산관리 하시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수습을 하시는 거죠. 하면서 다행히 어쨌든 그분을 화물차 기사님이니까 어쨌든 5톤차 기사님이세요. 더구나 1톤차도 아니고 어쨌든 뭐 이렇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온 거니까. 근데 제가 또 주의 의미가 좀 있었던 거죠. 그분도 오시면 안 됐고 저 또한 이제
당연히 이렇게 이거 위험하니까 이렇게 고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시 마시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도 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뭐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인데 난리 났구나, 큰일 났다. 어쨌든 다행히 의식은 있으셔가지고 예, 있었는데 이제 뭐 어디 부러지셨는지 한번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의 이제 배감 쪽에 있는 그런 병원을 갔죠. 의원에 가서 이제 팀장님이 모시고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그 어떤 좀 병원을 큰데 가가지고 이제 뭐 찍어 보신 거죠. 다행히 어떻게 뭐 어쨌든 팀장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영선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회사에서 오늘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네가 책임져 이런 말도 안 하고. 예. 저도 그랬죠. 왜 그때 가라고 할 때 내가 간다고 했는데 이걸 또 잡아갖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도 말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서로 이렇게 피해 안 줄 수 있지 않았겠냐. 나는 지금 오란 데도 못 가고 지금 사람 괜히 쳐가지고 이거 징역 살게 생겼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참 어떻게 팀장님 잘 마무리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어쨌든 그분이 이제 잘 이렇게 좀 착하신 분이더라. 어쨌든 웬만한 같이 일하신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희 지입차 기사님이 나 같으면 누웠다고. 예. 사실 제가 봐도 누웠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게 돈을 더 버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정도로 다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튕겨가지고 그냥 얼굴 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만약에 조금만 더 위를 했었으면은 실명에까지도 갈 수 있었거든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있고 또한 이제 쉬었다가 내리는 게 있어요. 저희는 냉동 냉장 이런 제품 다루다 보니까 그 자동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고인데 일반 상온 창고가 아니에요. 냉장 창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으로 문 올려갖다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냉이 안 빠지게끔. 예. 어쨌든 그런 창고인데 그 차가 이렇게 접안해가지고 내리고 싣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리모컨 기능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리모컨 기능 해가지고 문이 3개가 있어요. 어쨌든 2개 정도에 그거 설치를 해놨거든요. 리모컨 작동되게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접안에서 계신 분이 이렇게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안 보이니까 좀 집중을 좀 못했는지 내리다가 그걸 그냥 문을 내린 거죠. 왜냐면 근데 제가 물건을 올려야 되는 부분에 누른 게 아니라 그 접안하고 계신 분 그쪽을 내가 올린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사실. 요즘도 조금 가끔 헷갈리고 있거든요. 너무 마음이 급하거나 이렇게 좀 서두를 때. 그때도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반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 생각한 거예요. 그분도 같이 계시는 분들이 제 상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제가 지게차가 딸리거나 자격증이 없고 이게 아닌데 근데 사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저도 그런 거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려올 수가 있어요. 내리다가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냥 칙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도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류 쪽이라든가 이렇게 지게차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요소가 많아요. 예. 앞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또 이제 이동식 렉도 있거든요. 그것도 막 흔들리잖아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이동식 렉을 거의 쓰는 데는 없는데 약간 좀 이렇게 물류에 되게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곳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흔들흔들 거려요. 그게 어쨌든 용접을 잘 해놔가지고 크게 저게 막 1톤 정도 올려놔도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흔들리니까 거기 이동식 렉에다 3단을 쌓아버리니까 겁은 나더라고요. 이렇게 잘못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 정신 안 차리거나 이렇게 잘못 삐끗했을 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요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시는 그런 제가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진짜 조심해야겠다. 진짜 이거 괜히 좀 250, 300 벌어가지고 이거 나중에 고스란히 이거 그냥 벌지도 못하고 치료비라든가 이거 진짜 사고비로 다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럴 바에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이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스가 넘어져가지고 박스를 이제 2단 적재에 돼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박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골판지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쉽게 뭐 이렇게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렉을 설치해가지고 쿠팡처럼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매일매일 생산돼가지고 하는 것보다 보니까 뭐 쿠팡처럼 쟁겨놓고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막 나가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제 회사 차원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도 안전보다는 이제 그런 걸 좀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를 크게 줄 수는 없거든요. 고를 높게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좀 없어요. 많이는. 전문적인 박스 회사 같은 경우를 가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웃박스를 골파지 박스를 받아가지고 바로 생산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그렇게 거기다 투자를 못 하거든요. 생산이 위주지. 그럼 뭐 물류라든가 뭐죠 여러분? 물류라든가 이런 뭐 그런 쪽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위험성을 안고 근무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보니까 2단 이렇게 박스를 하나 더 쌓아야 되니까,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통은 렉에다가 무조건 한 부 제품을 쌓아야 된다, 2단적 짜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대부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쿠팡 같은 거 그렇게 할 텐데 영세한 업체는 그렇게 못해요. 대부분 이렇게 2단 적재하는데, 제가 2단 적재하는 걸 내리다가 이제 저는 요청하면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요청하니까 쪼니까 저도 생각한 게, 이거 항상 2단 적재되는 곳 앞에서 막 설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저기가 항상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인력 같은 데 가면 되게 조심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좀 빨리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그 자리에서 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빠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거를 그 앞에서 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자기 충격을 탁 줬는지 박스가 넘어간 거예요. 그냥 제가 바라보지도 않고 이제 뒤를 돌아 서 있을 때 뭔가 딱 그 파레트 있잖아요. 그것도 파레트가 뭐 KPP라든가 이런 그런 뭐 플라스틱 이런 게 되면 모르겠는데 되게 단단한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아니요. 그겼으면 그래도 안 다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10,000원짜리 아시죠 여러분? 까만 거 수출 내볼 때 나가는 파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 500kg 600kg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넘어지면 깨지잖아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화장품에서 일 때 보니까 화장품에서 물건도 보통 1톤이거든요. 그런 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2단 정도 올려놓으니까 이게 혀요. 한 뭐 6개월 되다 보니까 파레트 변형이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2단을 쌓아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KP 파레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이게 덧대가지고 랩품 딱 짠짠하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냥 안 넘어가니까. 왜냐면 넘어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저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안전편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직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조심을 항상 제 1순위 생각하는 저희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저를 파레트 박스가 한 600kg 되는 박스가 저를 덮친 거죠. 제 머리를.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완전 회복이 됐어요. 그대로 뭐 부러졌는지 뭔지 했는지, 사실 회사를 그만둘 각오를 한 다음에 이제 저기 병원에 입원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통원치료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한 30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통원치료 하면서 이렇게 검사 위주로 했어요. 다행히 그때는 뭐 부러진 건 없었고 걸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염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이 삐끗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사건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회사가 위험하구나. 정신 안 차리면. 화장품 회사일 때는 그 정도로 위험하진 않았거든요. 렉이 좀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이 규모에 비해서 약간 좀 위험한 게 좀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따지면은 진짜 뭐 사무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안전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두렵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직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갑자기 사회 초년생 때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총무사무직 관리직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지. 내가 이제 과도 뭐 이렇게 법학과 이런 쪽으로 나왔지만 맞아, 내 이렇게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쪽이 맞는데, 너가 왜 자꾸 이렇게 현장이나 생산직 이렇게 뭐 관리직으로 현장직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그냥 뭐 방향을 틀어갖고 나름대로 이제 잘 왔다 싶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다치거나 누굴 다치게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겁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정상적이라는 거는 사무직을 가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실력은 안 되니까 사실 거기 가면 이렇게 오래 못 버티니까 사실 더 못 버티니까 실력이 뽀록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현장직으로 왔는데 현장직도 역시나 뭐 돈을 많이 받거나 이걸 떠나서 간에 안 받고 이걸 떠나서 간에 위험한 게 많으니까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래 맞아 뭐 100만원 받더라도 200만원 받더라도 그냥 차라리 그냥 안 다치고 누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오래 가고 더 많이 버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생각에 그러죠. 내가 진짜 신중했어야 되는데 직업 선택이 있어가지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계속 버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오늘 갑자기 좀 두렵더라고 갑자기. 예. 이거 계속 일을 해야 되나 이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고 맨날 이렇게 제가 정신 차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도 모르게 사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무직이나 이런 거 관리직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제가 다치기도 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거 피하고 싶다는 그런 사회 초년생 때 생각이 갑자기 또 드는 거예요.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봤어요. 정말로 여러분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갖고 저는 이제 뭐 15년 남았는데 과연 내가 진짜 이러다 보면은 또 겁도 나는데 예전 같았으면 네가 지게차를 왜 모냐 네가 왜 그런 걸 하냐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서 피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면 솔직히 운전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위험한 거 계속 따지고 하다 보면은 결국 네가 위험한 거 또 몸 안 상하는 걸 찾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좋은 직장 다 놓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지금 뭐 나쁘다고 하는지는 않겠지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몰린 거 아니냐. 계속 네가 뺑뺑 돌고 자리 못 잡고 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맞잖아 사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뭐 디젤 지게차를 몰게 되면은 매연을 좀 마셔야 되니까 이런 것도 솔직히 좋은 회사를 또 포기한 이유거든요. 왜냐면은 그걸 마시고도 그냥 멀쩡한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막 따지다 보니까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냥 떼쳐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진짜 저 자신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런 걸 따지는지. 혹자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네가 그럴 것 같았으면 대기업을 가든가 중견기업 이상을 가야갖고 사무직을 해야지. 능력도 안 되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중소기업 댕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면접 보고 돌아다니다 보면 얻어 걸리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지쳐요. 면접 보고 또 이렇게 며칠 일하고 또 맞춰보다가 아니면 또 뛰쳐나와서 또 다시 면접 보고 이런 거 자체가 사람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런데 이 가정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죠. 왜냐면 가서 와서 지쳐 죽겠는데 또 뭐 말도 해야 되고 짜증 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직장 구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진짜 내 몸을 아끼는 성향인지 이런 걸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력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다 잡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솔직히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건강이 안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건강 염려증이 있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방황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께 한번 저 뭐 정제되지 않은 말이었지만 이렇게 한번 제가 겪은 일들을 갖다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